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중단기적 시각으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단기적 시각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점을 볼 수 있다면, 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통해서 다름을 볼 수 있는 힘, 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죠. 자,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라온 환경, 세팅, 이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경미 씨. 자, 그런데 그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포커스가 있어요. 어떤 관점? 이 배경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단기 시각, 중기 시각, 장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선택적 지각 능력이 좋아지려고 한다면 결국은 스스로 올바른 보는 학습 체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개념 설계 역량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남이 세워놓은 개념에 무조건 끌려갑니다. 주식의 고수일수록, 장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뉴스 미디어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세워놓는 그 원리대로 차근차근 걸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개념 설계 역량이 있다는 것은 리스크를 알면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칭해 가면서도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개념 설계 역량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여전히 선진국의 문턱에서 특수업종에서는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찾아드는 역량이 뭐냐면 한국은 여전히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가와 일명 고수 투자가의 차이점 뭐냐? 주식시장에 관련된 본인만의 이 주식 투자 개념 설계가 남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수많은 사건은요, 같이 옵니다. 자, 97년도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2012년 수많은 그리스 위기 사태,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등등등,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 이라크, 2003년도 이라크 사태 등등등 수없는 굴곡이 있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벤트는요. 그런데 그 이벤트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뭐다, 여러분? 중단기적 시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중단기적 시각에서 나오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 투자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리스크. 이 이미지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면 누구는요 이렇게 봅니다. 곧 끊어지겠네 하면서 극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끊어졌을 때
A 밧줄과 B 밧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죠. 눈앞에 보이는 끊어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철사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이어가지고 이걸 다시 묶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겁니다. 자,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는 걸까요?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남과 다른 생각. 이 남과 다른 생각 때문에 결국 어때요? 생각의 포커스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최근에 가상화폐가 이제는 서서히 인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부정을 하던 주류들이 이제 불법에는 철퇴하겠지만 양지로 끌어내겠다. 부당이 50억 된 징역 5년, 벌금은 150억에서 250부가 코인의 NFT 법적용 대상한다. 민간협회가 공식팀 운영하고 불공정행위 상시감시 고난도, 사업자 등의 인간은 추가 논의하겠다. 이제 서서히 가상화폐가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가 있어야만이 4차 산업에 일어나는 가상시대에서 그 중요한 소스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을 부추깁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단어가 테이퍼링, 그 다음에 어때요? 금리 인상. 이게 끊임없이 이야기가, 테이퍼링은 축소, 금리 인상은 확대. 이 두 가지의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금융시장을 요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금리는 Y축은 금리, 여기는 이제 갈수록 시간. 2017년도 3.2% 언저리 했던 이 금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리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직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초유의 0%대 금리 0.5포인트까지 갔고, 지금 현재 몇 달 전에 0.75, 지금 아마 11월 달에 예상은 1.0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파월이 연임이 됐죠. 자, 미국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고물가입니다. 물가의 상승 폭이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코로나 때 터졌던 이 헬리콥터 하늘에서 뿌렸던 이 돈들 때문에 실물 자산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 모든 곳에 실물 자산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폭등,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 그리고 주식시장도 폭등, 가상화폐 폭등이라는 엄청난 폭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시각 1.0을 오른다는 이야기, 이게 과연 배드일까요?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금리의 가격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공급하는 사람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돈을 빌려서 1% 이상을 수익을 내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3.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올라가면 두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가계경제가 있고, 근데 가계경제에 소비를 이루고 있는 층이 보면 파레토 법칙이 적용돼요. 5천만 인구가 있으면 20%면 얼마죠? 여러분 1,000만이죠. 결국 우리나라의 소비는 누가 주도하냐?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부추기고 일으키고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결국은 우리의 이 1,000만 명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자산 증가 속도가 그렇지 못한 4천만 명에 비해서 높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잉여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 거래소는 다 뭐예요? 코스닥 거래소는 그래도 허들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길에서 만나고 있는 일반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이 코스닥에 들어올 수 있고, 거래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건을 충족되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약간 우리 운동선수로 말하면 적어도 시대표,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무대입니다. 결국 증시에서 있는 기업들은요, 일반의 동네 가게들보다 이런 체질이 금리를 올렸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들이 더 있는 기업들입니다. 즉 결론은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으나 결국은 역대 데이터를 봐보면 한 번, 두 번 올렸을 때 증시가 이렇게 꼬꾸러진 적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금리를 한 번, 두 번, 특히 한국 증시를 올리고 해서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파워가 센 패권 국가인 미국의 금리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변방에 그래도 힘이 좀 약한 나라이다 보니까 미리 금리를 두 단계를 올려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데이터를 봐보면 2014년도부터 16년 사이에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금리를 6번에서 7번이 됐을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한과 조정했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조정, 이런 식으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수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안전자산 욕구가 강해서 그 의미가 그거는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정해지는데 4%가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뭘 투자를 안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4%의 금리가 확정으로 지급되면 이때는 사람들이 이탈이 시작되는 거죠. 어디로?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이 숫자 4.0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3.5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또 반대로 미국 금리가 5.0일 때 꼭지가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을 누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에 의해서 결국 시장의 돈들은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바닥은 아니어도 적어도 발등에서 발목 사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금리의 포인트는. 한국은 그렇고요. 미국은 지금 발바닥입니다. 자, 지금 그 언론들이 호들갑 떨고 있는 그 이슈로 주식을 팔아야 식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실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